네,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식 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그 판정례죠. 예, 판결례는 아니고,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좀 판정례가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좀 발견이 되어져서, 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 쪽에 이제 뭐 비정규직 만연해 있다는 얘기는 좀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예, 말 그대로 각각의 구성원이 다 사장님 뭐 이 정도로 지금 방송계에 좀 만연해 있는데요. 저희도 뭐 지난 뭐 사건에서 뭐 앵커라든가 뭐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사건을 처리해 본 사례들이 있지만 뭐 작가는 처리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작가, 방송 작가, 대표적인 방송업계의 프리랜서인 작가가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원리는 유사해요. 방송업계가 비정규직 쓰는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업계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 이제 아나운서나 앵커들은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게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옮겨온 것은 이제 뭐 카메라만 영상 촬영팀으로 조금 옮겨온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작가까지 좀 왔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는 있네요. 그러나 뭐 여전히 방송업계에서는 뭐 제 머리 제가 못 갔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늘 침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판정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어떤 처우를 한다 뭐 이런 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판정문에 실려 있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정 선생님이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이제 한 방송사에서 거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방송 작가분께서 이제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받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위임 계약 해지가 아닌 해고가 맞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재 신청을 했는데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제 계약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형태들을 봤을 때 이 작가라는 업무의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맞고 그 담당 PD나 관련자들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는 이제 해고가 맞고 근데 그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맞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정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좀 각각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따져보고자 해요. 그동안에 사실 좀 이제 방송계에서는 늘 사용자 쪽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 업무의 특성상 지휘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도급이나 용역도 지휘 감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뭐 임금 지급 방식도 좀 방송계가 독특은 해요. 그러니까 뭐 월급 단위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당 쪼개서 지급하는 그런 사정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하차되면 임금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준비를 그동안 방송업계도 충분히 해왔다는 지점이죠. 어, 하지만 좀 전속성 문제 이런 거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방송사에서 하나의 업무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해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업무 지휘 감독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도 많고 특히 업무의 용역의 대상이 잘 특정되지 않는 왜냐면은 마치 우리 노동자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용역 주듯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 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 지휘 감독 이런 것을 좀 판정을 좀 달리했죠. 노동위원회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이 작가들이 이제 원고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원고를 쓰는 일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방송 관련된 자료나 모니터링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셨는데요. 그 원고를 작성을 하면은 그것을 그 방송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송고 시스템 같은 곳에 이렇게 업로드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담당 PD는 이거를 확인해서 피드백을 주겠죠. 뭐 수정 지시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담당 PD가 직접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가 수행이 진행이 됐었고 뭔가 누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지적이나 경위서를 쓰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작가의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계속 항변을 했지만은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작가가 어찌됐든 PD뿐만 아니라 이 제작을 하는 분들과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지시를 받아서 이 작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임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지휘 감독을 받았고 대부분 이제 PD 담당 PD의 지휘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업무 내용의 뭐 결정이나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작가라는 업무 특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글 쓰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뭐 문단어 어떻게 맞춰라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특이한 거랑 아니고 정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사무 업무 하는 업무 하시는 분 중에서 사실 옆에 누가 앉아서 가리키면서 일하는 경우가 없죠. 사실은 맥락을 짚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바라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업무 내용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용자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경우들보다는 좀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만약에 위임 계약이라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위임 계약,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위임 계약 이렇게 따로 존재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위임 계약 없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 역할보다 추가된 역할, 뭐 번역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던 업무까지 심지어는 완전 다른 프로그램까지 원고를 쓰게끔 지시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처음에 하기로 했었던 이 A라는 프로그램 업무 이외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 감독을 하는 지시를 하는 것과 비슷하고 업무 내용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뭔가 포괄적으로 할 수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들을 보면서 업무 내용 사실상 사용자가 결정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장소나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이제 문제가 방송국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일반 노동자처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 퇴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 있으면 계속 나와 있고 업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뭐 상주해 있다가 뭐 퇴근도 했다가 좀 정말 스케줄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 방송국에 있는 정규직이라 해서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방송국에 있는 정규직, 뭐 비정규직 모두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근로자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시간 뭐 장소에 관한 얘기도 같이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아침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새벽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특정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사용자는 뭐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이때까지 출퇴근했던 시간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정적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어쨌든 프로그램에 방송이 되고 나면은 뭐 모니터링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일정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시간을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업무 장소 같은 경우도 뭐 방송국 외에서도 뭔가 시스템 접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신이나 이런 것들 자료들도 봐야 되는데 이런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방송국 내에 이분들이 일하는 그런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무 장소도 사용자가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뭐 계속 전속에 대한 얘기도 뭐 나올 법해요. 사실은 이게 왜 결정이 될까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사실 10년간 일해 왔으면 전속성, 계속성은 뭐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계속성은 언제든지 종료되어지고 전속성도 종료되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프리랜서 계약을 보통을 하면서 전속성을 열어는 놔요. 방송업계의 대부분이 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예. 사실상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몇 개 돌리면 절대 다른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 좀 현실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려고 방송업계에서 정말로 한 프로그램에 한 명을 채용하는 경우도 좀 생겼어요 지금. 네, 뭐 어떤 프로그램의 앵커, 어떤 프로그램의 DJ, 어떤 프로그램 자체의 뭐 작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 통솔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프로그램 단편의 어떤 기능밖에 못해요. 이게 사실은 경영적으로도 마이너스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기 싫은데 또 일은 효율적으로 잘 시키고 싶어요. 이게 안 맞는 결과가 자꾸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에 관해서 노동위원회 좀 어떻게 봤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위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까지 계약이 아니라 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뭐 폐지가 되면은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위임 계약은 종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자는 이제 전속성이 보장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노동위원회는 이 전속성에 대한 판단이 그것은 이미 이때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판단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근무했던 과거 이력들을 보면서 실제로 전속성을 인정을 했고, 계속성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의 특성상 다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도 어려웠고, 실제로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성과 전속성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수 자체의 대가성, 예. 사실 임금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죠. 뭐 임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이 문제를 여쭤보는 건데 역시나 이 문제도 별 논의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고 아니면 받지 않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종속노동과 같이 좀 보는데 뭐 이번 판정에서도 좀 유사하게 봤죠. 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1회당 얼마를 받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방송 같은 경우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0회가 무조건 방송이 되겠죠. 그러면 한 회당 내가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을 받는다. 그럼 20회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다면은 그 급여 자체가 큰 변동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고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본급이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1회당 받는 그 이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원고를 쓰는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뭔가 고정급여가 정해지지 않고 횟수랑 받더라도 이거는 뭐 많은 뭐 PT 트레이너나 이런 사건에서도 다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는 점점 부정을 할 수는 없고 이번 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노동자가 맞다 뭐 이런 판정을 내렸고 결국 부당 해고다 이런 판정을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종종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노동자성 문제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종합평가한다 뭐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좀 도전해주고 법적 판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방송 작가가 방송업계 전부를 좀 통틀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의 현실에서 좀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